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민폐주차, 경험담이 화제입니다. 경차 전용 구에게 주차를 하고 이를 지적한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도 등장하고요. 2개의 주차면을 혼자 독차지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선을 무시하고 주차해서 옆에 다른 차 주차를 어렵게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 주차장의 비매너 주차,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희 딸이 요새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주차를 하다가 이렇게 주차선을 밟고 주차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초보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비매너 주차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내 비매너 주차가 이제 늘상 또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문제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 도로나 노상에 주차를 하는 경우와 법적 의무사항이 다르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요. 그래서 경찰이나 공무원은 해당 차량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판례는 종류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주차장의 도로 인정을 허용합니다. 특정인만 이용 가능한 사적인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일 때 도로가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비매너 주차를 마냥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차선을 한참 벗어나서 주차를 했거나 이동 주차를 하는 등 차량 통행에 명백히 방해가 될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비매너 차주의 과실이 아무래도 이제 과실상계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과실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비매너 주차 시비로 갈등을 겪는 일이 지금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서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우리가 이렇게 굳이 서로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해야만 고칠 수 있는가 싶어서 참 씁쓸한데요. 관련해서 또 이런 규정을 또 새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입니다. 법무원 이름이 최선이에요. 네네. Do your best?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사연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여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네네. 사연 말이군요. 예. 네. 정말 이제 개인정보가 요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또 개인의 안전과도 너무 직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된 사연 또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황당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였는데 늘 지켜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대체 누군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당황스러웠는데요. 알고 보니 문자를 보낸 남성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아파트 입주자 명부에 기재된 번호를 찾아서 알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아파트 관리 직원이라고 해도 입주민의 연락처를 마음대로 봐도 되는 건가요?
설령 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명부를 봤으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나의 개인정보를 낯선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개인정보를 뭐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이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네. 또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뭐 저희가 회원가입하거나 이럴 때 기재하는 대부분 정보들이 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해석이 좀 되고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 또 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또 뭐 CCTV나 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또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의 전화번호는 당연히 개인정보일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관리 직원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아파트 관리 직원이 뭐 업무상 개인정보를 접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제 그 업무상 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쓸지 이런 네. 거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자가 이거를 이제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받고 그 용도에 따라서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에 반해서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네. 저희 이렇게 보면은 뭐 동의 버튼 막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이 지금 동의를 받아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뭐 그 이용 목적 같은 걸 다 명시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그러면은 뭐 나는 뭐 사업상 뭐 명함 받는 경우도 있고 뭐 동창회에서 뭐 동창회 뭐 명부를 관리하는데 다 뭐 네.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은 그 동의를 받을 의무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개념에게 적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네.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또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즉 이제 이런 업무상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정보 파일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엑셀 파일 이런 걸 관리하는 자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뭐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뭐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뭐 손님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엑셀로 관리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될 건데요. 일반인들이 뭐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뭐 생활상 수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돼서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서 이렇게 총무들이 개인정보 받는 거는 동의가 그것도 물어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네네. 업무 목적으로 소집하는 경우에는 받아야 된다. 네. 네, 소개해드린 상담 사연의 경우에 그 아파트 관리 직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럴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해야지 원래 처벌이 되는데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네. 아니면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행위, 이러한 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개인이더라도 처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업무상 뭐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연락한 경우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리 사무소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해서 형사처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응시원서에서 그 수험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마음에 든다라는 취지로 이제 연락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최근에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만 생각하면 뭐 얼마나 그렇게 원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이거 피해자 입장의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지금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종 뉴스에서 지금 사실 저도 그런데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 때문에 저도 좀 불쾌할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메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에 몇 년간 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뉴스에도 많이 났고요. 이럴 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피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이제 그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 손해배상을 뭐 개인적으로 다 하기가 어려우신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법에서 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좀 다른 특례를 적용해서 좀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특례가 규정이 있는데요. 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는 이제 그쪽에서 고의나 과실로 뭐 잘못을 했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출시킨 회사에서 고의나 과실이 자기가 없다라는 걸 입증을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손해를 얼마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뭐 전화번호가 유출됐는데 맞아요. 네, 과연 얼마의 액수를 피해를 입었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 침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청구를 하면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피해자 입장에선 도움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회사에서 고의나 또 중대한 과실로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넘어서서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징벌배상의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손해액이 3배 범위. 그러면 300만 원에서 3배면은 900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뭐 꼭 300만 원인 건 아니고 이제 실제 손해액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네. 그 손해액에서 3배 범위 내에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통상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됩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 판결들을 좀 보면요.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에 특별히 뭐 그 개인정보가 뭐 어떻게 나쁘게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좀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서 뭐 사생활의 침해나 또 뭐 금융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손해액이 앞으로는 좀 크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준상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